Hi everybody! 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오늘은 7월 오픽 시험 완벽 대비 6월 기출 유형 분석 특강 들어갈게요. 일단 오늘 강의 구성은 기출 유형 분석하고요. 답변 전략을 모범 답안과 함께 좀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이번 기출은 2021년도 6월 둘째 주 이제 시험이었고요. 이렇게 15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기소개 1번은 이제 뭐 평가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고 주제 5가지가 명절, 영화, 해외여행, 기술, 그리고 음악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2, 3, 4번은 그냥 거저 주는 거죠. 요 위치의 문제들은 굉장히 쉬운 것만 좀 출제가 됩니다. 이 명절은 돌발형이죠.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돌발형이 앞쪽에 나왔다라고 하면 땡큐죠. 좀 쉬운 유형의 어려운 주제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면 조금 불안해요. 뒤에서 많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변별력을 두어야 하니까. 그러면 주제 2번째로 영화가 나왔고요. 영화는 선택형이죠. 주제 3번째로는 해외여행 나왔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선택형. 여러분이 서베이에서 고르신 것. 그리고 주제 4번째, 11번, 12번 같은 경우는 다들 알고 계신가요? 롤플레이예요. 무조건 11번, 12번은 롤플레이입니다. 그 위치에 기술, 돌발형 출제됐고요. 13번 추가 문제. 그리고 주제 5번에 음악이 출제가 됐는데 14, 15번은 이제 가장 어려운 구간이죠. 이 부분에 이제 조금 쉽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가 출제가 되었으나 이게 어떤 식으로 꼬아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픽 시험이 점점점 고도화되고 있어요. 되게 복잡해진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번 시험이 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7월에 오픽 시험을 보려고 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 강의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고 그때 어떤 전략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일단은 2번, 3번, 4번 볼게요. 좀 쉬워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What are the popular holidays in your country? Where do people go to celebrate the holiday? 좋아요. What are the popular holidays? 자, 복수형 나왔어요. 인기 있는 명절은 무엇이 있니? 너희 나라에 사람들은 그 holiday를 축하하기 위해서 where 어디로 가니? 자, 의문문에서 맨 앞에 오는 이 WH들에 집중을 좀 하셔야죠. 일단은 무엇이 있니? 그리고 어디로 가니? 요 2가지를 답변하셔야 되는데 오픽 시험은 여러분의 답변 컨텐츠가 어떤가는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명절을 설명하시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는 좀 중요해요. 무엇이 있고 어디로 갔니? 그러니까 이 요지들은 꼭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2번에서 develop 한 거예요. 조금 더 심화합니다. 읽어볼게요. Choose one of the holidays you mentioned and tell me what people do on the holiday. Choose, 고르래요. One of the holidays you mentioned. 당신이 언급한 그 holiday 중에 하나를 고르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명절에 무엇을 하는지 말해보래요. 2번하고 3번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2번에서 말한 것에서 3번에서 조금 더 심화하는 것 아주 자주 출제되는 연결고리고요. 자, 4번. 읽어볼게요. What is your most memorable holiday memory? 이 뒤에도 문장이 사실은 조금 더 길게 나와요. 오픽 시험은 문제가 좀 긴 편이죠. 한 3문장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사실 핵심은 요거예요. 오픽 시험은 문제가 굉장히 길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무엇이 핵심인지를 알아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보통은 맨 첫 문장, 2번째 문장 사이에 핵심이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약간 정신줄을 좀 놓고 계시다가 첫 문제, 2문제 놓치시면 뒤에서 그 맥락 파악하시다가 힘드실 수 있죠. 그래도 다행인 건 오픽 시험은 질문을 2번 들을 수 있다는 점.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째 주제의 선택형 영화 한번 볼게요. 5번 읽어보겠습니다. You indicated in the survey you like going to movies with adults. What kinds of movies do you enjoy watching when you go to the movies? 일단은 해석 먼저 해볼게요. 당신의 survey에서 말했죠. 자, you indicated in the survey 나오면 일단 주제가 선택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가 영화 보러 가는 걸 좋아한다 라고 했지. with adults, 어른들과. What kinds of movies, 어떤 종류의 영화를 너는 즐기니 보는 것을. 네가 go to the movies, 영화관에 갔을 때.
제가 오픽 시험을 볼 때 그리고 수강생 분들께도 영화를 꼭 이제 서베이에서 체크하시도록 유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요즘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더라고요. 일단 서베이에는 영화 보기라고 되어 있어요. 영화관에 간다라고 써 있지는 않거든요. 오픽 시험이 요즘 서베이 내용을 토대로 어떤 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영화를 보는 사람은 영화관에 갈 것이다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with adults 이 표현이 제가 이제 오픽 시험을 볼 때마다 요즘 자꾸 나오더라고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나는 성인하고 영화 보러 간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가정을 되게 많은 것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런 표현이 나온다고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영화관에 혹시 가지 않고 영화를 보는 사람인데 영화관에 간다라는 가정이 나왔다라면 여러분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도망칠 수 있는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스크립트. 오늘 이제 뒤편에서 나오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6번 넘어가 볼게요. I'd like to know about the last time you went to the movies. Tell me everything what happened that day, including all the things you did before and after the movie. 자, I'd like to know about, 난 알고 싶어, the last time, 마지막, you went to the movies, 영화를 갔던 경험을. Tell me everything, 모든 것을 말해줘. What happened that day?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Including, 포함해서. All the things you did, 네가 한 모든 것 before and after the movie, 영화 전후에 했던 모든 것. 자, 어떤 경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말해줘 달라는 것은 최근 경험 플러스 순서가 가 되는데요. 요즘 문제 유형을 자꾸 이제 섞어서 내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후에 한 것들 순서. 근데 그것을 최근 경험이니까 과거 시제로 풀어라 라는 거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영화 보기에 체크한 것을 영화관에 간 것을로 이제 가정하고 있는 거죠. 자, 7번 보겠습니다. 어우, 길어요. 읽어볼게요. Tell me about your favorite actor. Tell me a specific story about something this actor did that you heard about in the news. Begin the story with some details this actor or actress did. And tell me all the details of what happened. 와우, 그죠? 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해석할게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에 대해서 말하세요. 여러분이 영화를 좋아하셔도 배우, 이제 약간 좋아하는 배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있고요. A specific story. 되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래요. 무언가에 대해서. 근데 그 무언가가 this actor did. 이 배우가 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 혹은 이야기에 대해서 하래요. 말을 하래요. 그리고 네가 들었던 in the news. 뉴스에서 들었던. 즉 뭔가 뉴스에서 들을 만한 조금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라는 것 같아요. Begins the story with some details. 어떤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래요. 이 배우 혹은 이 actress, 여배우가 했던 것. 자,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요즘 오픽 시험이 어떠냐면 이제 질문이 여태까지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더 딥한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수강생분들은 어떤 느낌이냐? 헉, 나는 기억나는 게 없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영어를 대비하는 것도 힘들고 질문을 이해하는 것도 힘든데 이 컨텐츠, 이 아이디어까지 떠오르는 게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을 하시게 돼요. 이때 쓸 수 있는 스크립트들을 제가 뒤에 드릴 거예요. 생각나는 게 없어. 혹은 나는 관련 경험이 없어. 라고 말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늘 강조하지만 오픽 시험은 컨텐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질문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질문을 잘 이해했느냐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주제 세 번째 선택형 해외여행 볼게요. 8번 읽겠습니다. You indicate in the survey that you take a vacation internationally. Describe one of the countries or cities you have visited. What does it look like? What are the people like? 자, 당신은 휴가를 internationally, 이제 세계적으로, 즉 국제적으로 외국 여행을 간다라고 했죠. One of the countries or cities you have visited. 당신이 방문한 적 있는 국가나 cities, 도시들을 묘사해 보세요.
그것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건 장소 묘사 유형이죠. 자, 뒤로 넘어갈수록 조금 더 복잡해져요. 도시나 이제 나라를 묘사하는 건 조금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이 장소 묘사할 수 있는 표현은 저의 이제 본 수업에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 보겠습니다. Describe for me your first trip to another country. When was the trip? Where did you go? What did you do there? Who did you go with? 좋아요. Describe for me. 나에게 묘사해줘. 너의 첫 번째 여행을 다른 나라로 해.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했니? 라고 이제 육하 원칙으로 좀 묻고 있고요. 첫 경험, 처음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10번 볼게요. 같은 이제 해외여행이고요. 읽어볼게요. Sometimes something out of ordinary happens while on a trip. Have you ever had an unexpected or unusual situation while on a trip? 때때로 어떤 out of ordinary, 보통에서 벗어난, 즉 조금 신기한 새로운 경험이 발생해, 여행 중에는. 혹시 unexpected, 예상치 못하고 unusual, 보통이 아닌 그런 상황을 여행 중에 겪어본 적 있니? 자, 그냥 단순한 경험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게 새로운 경험, 신기한 경험을 한 적 있니? 라고 묻고 있어요. 오픽 시험의 문제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자, 이제 11번, 12번,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돌발형이고요. 기술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11, 12번은 롤플레이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I'd like to give you a situation to act out. You want to buy a new mobile phone. Call the phone store and ask 3 or 4 questions to find out more about the phones they offer. 자, 나는 당신에게 act out, 연기할 상황을 줄 거예요. 당신이 buy a new mobile phone, 새로운 핸드폰을 사고 싶다라고 해봅시다. Call the phone store. 자, call 하라고 하네요. 롤플레이는 직접 방문한 것과 전화하는 것 두 가지 상황이 있다라고 했죠. 전화하래요. 그리고 3-4개의 질문을 하래요. 그들이 제공하는 핸드폰에 대해서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 자, 오픽 시험의 11번 롤플레이는 상황 주어지고 3-4개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요거는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유형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비하시기는 정말 쉬우실 거예요. 자, 12번 읽어보겠습니다. I'm sorry, there is a problem you need to resolve. When you get your cell phone home, you realize that doesn't have many of the features you need. Call the store and explain the problem in detail and make some arrangements for exchange your phone. 자, 미안하지만 문제가 있어 당신이 해결해야 할. When you get your phone, cell phone home, 당신의 핸드폰을 집에 받았을 때, 즉 이제 택배를 받았거나 어떻게 받은 거죠. 당신은 realize, 깨달았어 that 그 핸드폰이 doesn't have, 가지고 있지 않았어. many of features, 특징이에요. 당신이 필요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call the store, 가게에 전화하셔서 설명하세요. 문제를 in detail, 세부적으로. and 만들어요. make some arrangement, 어떤 약속이나 그 환경을 만들어요. for exchange, 교환을 위한 약속을 하래요. your phone, 당신의 전화기를. 자, 이 12번은 11번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여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태스크로 주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좀 문제예요. 왜냐면 해결책을 떠올려야 하고 또 가끔은 문제 상황까지도 우리가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문제 떠올리랴, 그리고 해결책 떠올리랴 하다 보면 이제 이 문제가 스르륵 지나가는데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텐츠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결점 혹은 문제들을 아무거나 만드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카메라가 안 돼요. 액정이 안 돼요. 버튼이 안 눌려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떠올리셔야 돼요. 되게 복잡한 거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가벼운 문제를 다루셔야 하고요. 13번 보겠습니다. 와우, 일단 너무 길어요. 읽어볼게요. That's the end of the situation. Have you ever bought a tech product that was not what you needed or expected? Maybe it didn't have a feature you required. Maybe the thing just didn't work as it was supposed to.
Tell me about a time when you experienced some problems with a new piece of technology. Explain the problem as well as what you did to solve it. 자, 이게 상황의 끝이에요. 즉, 롤플레이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질문 들어갑니다. Have you ever bought? 일단 경험을 묻고 있죠. A tech product. 이제 기술적인 상품이에요. 그럼 이제 뭐 IT 물건들이겠죠. 뭐 노트북이나 뭐 핸드폰이나 이런 다양한 거 있고요. That was not what you needed. 당신이 필요로 한 것이 아니고 expected,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Maybe. 아마 그것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특징이 없거나 기능이 없거나 그것이 work as it was supposed to. 그래야 하는 것처럼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Tell me about a time when you experienced. 당신이 경험한 때를 알려주세요. 어떤 문제를. 뭐와 같은 문제? A new piece of technology. 새로운 이제 기술 물건과 함께. 그리고 그 문제를 당신이 해결한 방식과 함께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오픽 시험의 평가 기준 중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낸 문제이고요. 사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여러분께서 기술적인 물건을 가지고 어떤 문제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을 가능성 혹은 실제 상황에서 그게 떠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스크립트까지도 준비했으니까 또 따라오세요. 자, 14, 15번. 저는 사실 14, 15번이 가장 챌린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14, 15번 문제는 오픽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이 출제가 되죠. 14번 읽어보겠습니다. It is sometimes difficult for adults today to find a time and opportunities to sing in groups unless they are professionals. Take a minute and talk about the fact impact people's ability to find a group to join. 자, 오픽 시험에 이제 노래하기가 있어요. 오픽 시험 서베이에 노래하기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하기가 사실 혼자 그리고 함께 혹은 합창으로 노래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가 좀 저는 함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혼자 노래를 해요. 근데 함께 노래하기가 있으니까 그 둘 중에 하나가 있는 이걸 선택해야겠다라고 고르시면 이 둘 중에서 조금 더 어려운 주제 혹은 나랑 관련 없는 주제인 함께 노래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께서 정말 당황하실 거예요. 나는 혼자 노래하는데 왜 함께 노래하기에 질문이 나오지? 왜 이런 질문이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때 나는 사실 서베이에서 이걸 원했던 거야. 이 함께하기를 선택한 게 아니었어 라고 말하시는 것도 영어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뒤쪽에서 배워볼게요. 일단 보겠습니다. 때때로 어려워. 오늘날의 어른들이 찾는 것이 상황과 기회를 노래 부를 그룹에서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professionals,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뭐 이 뒷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질문이에요. 맞아요. 어른들이 이제 그룹에서 노래 부르는 상황을 찾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관련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답변하시기가 어렵겠죠? 그거에 대한 이제 대처법 뒤에서 배울 거고요. 15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music and songs. Pick 2 different songs that groups sing and compare them for me. Tell me what audience likes each type of music and where it is usually sung. What 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2 styles of music? 자, 다양한 음악 타입과 노래가 있어요. 2가지의 다른 노래를 골라서 그룹이 부르는 비교하세요. 그들을 나에게. 자, 일단 비교 문제인데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룹이 부르는 2가지 종류의 노래를 골라서 그것을 비교하라. 와, 멘붕이 올 수밖에 없죠. 그 어떤 관객이 각각의 음악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보통 노래되어지는지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까지 나왔어요. 사실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확한 답안을 달라는 것으로 보이기보다는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조금 더 평가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걸 염두해 두시고요. 자,
유형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묘사하는 게 3개가 나왔어요. 보통은 묘사가 한 2문제 나오거든요. 인물 묘사, 장소 묘사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조금 상세한 묘사를 해봐라. 3번 문제 있죠. 그래서 2번에 대한 develop이 돼가지고 상세 묘사가 하나 더 추가가 됐고요. 특이한 점은 경험 문제가 무려 5문제가 출제됐다는 거예요. 오픽 시험이 요즘 경험 문제의 비율을 점점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문제들은 구체화시키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경험 문제는 여러분이 그런 관련 경험이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경험 문제의 이제 그 개수가 자꾸 올라가는데 경험 문제는 다소 이 안에서 쉬운 유형에 속해요. 근데 쉬운 유형이 나왔다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쉬운 유형을 대신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어렵게 꼬아내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쉬울 수 있는 문제를 심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설명도 보통은 하나만 나오는데 심화된 설명 문제가 나왔고요. 개인적인 경향 문제, 이건 현재 시제를 사용하게 되죠. 개인적인 경향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고요. 근데 비교 문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과 현재 있었던 일을 비교하세요. 이런 문제는 좀 쉬워요. 시제를 컨트롤을 할 수 있느냐를 이제 묻는 질문인데 좀 쉬운 편이고, 특징을 비교하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까지 이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이번 시험은 어려운 축에 속했어요. 여러분 이 문제들 보시고 너무 어려워라고 겁먹지 마시고요. 오픽 시험 서베이 단계에서는 셀프 어세스먼트, 내가 내 점수를 가상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즉 문제 난이도를 고르시는 건데 이 문제들은 제일 높은 단계에서 한 단계 위를 골랐을 때 출제가 된 거고요. IH 정도를 노리시는 분들은 2단계 위를 고르셔도 점수가 나오실 거예요. 근데 AL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제일 높은 단계 혹은 그 단계보다 한 단계 위를 고르셔야지만 원하시는 점수에 가까워지실 거예요. 자, 파트 2, 답변 전략, 모범 답안과 함께 볼게요. 오픽 시험에는 절대적인 요소가 있어요. 요 5가지인데 첫 번째 발화량. 오픽 시험에서 발화량이 부족하면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계셔도 AL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권장 답변 시간은 1분에서 1분 30초 정도이고요. 근데 그 안에 천천히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빠른 속도로, 그리고 이제 자연스러운 속도로 말했을 때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답변 속도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한국어로 말할 때의 속도만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강의를 할 때 이 속도는 굉장히 천천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속도로 영어를 말씀하시면 좀 느리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이 한국어로 말할 때 빠르게 말하는 편이시다. 그럼 영어로 그 정도 속도를 낼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내가 한국어로 말할 때도 좀 다 말이 느린 편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확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확도는 여러분의 문법적인 정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예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변이 아닌 다른 답변을 하셔도 좋지만 나는 질문을 이해하고 있어.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은 없기 때문에 다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어 라고 넘어가시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즉 질문을 이해했는가를 보여주실 필요는 있다. 네 번째, key expression. 요거는 오픽 시험은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서베이에서 고를 것, 그리고 돌발형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그 주제들에서 필요로 하는 그 키 익스프레션들을 다 암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어휘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답변을 얼버무리게 되거나 횡설수설하게 되는 경우 정말 잦아요. 근데 제가 이제 수업에서 제공하는 그 키 익스프레션 노트가 있어요. 정말 활용도가 높은데 그 표현들만 암기를 하셔도 여러분이 그냥 컨텐츠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키 익스프레션, 관련 어휘
암기하셔야 되고, 5번째, 연기력. 진짜 중요해요. 오픽 시험은 자연스럽게 회화를 하는 듯한 그 느낌을 가져야지만 고득점이 가능해요. 왜? 일상 회화를 평가하는 시험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 굉장히 로봇처럼 말씀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너무 느릿느릿하게 말씀을 하신다거나 하면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특히 IM3랑 IH 사이의 경기, IH와 AL 사이의 경기는 이 연기력에 있어요. 여러분이 연기를 잘하시면 똑같은 스크립트를 가지고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진짜 이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기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감정 표현을 많이 쓰시고 감정을 말을 할 때는 그 목소리에 감정을 담으시는 그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3개의 스크립트를 같이 볼 건데 이 3개의 스크립트 모두 조금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우회할 수 있는지를 다룰 거예요. 자, 일단 6번 질문이에요. 당신이 영화관에 갔던 이제 마지막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라고 할 건데요. 자, 지금 우리가 2021년 6월이에요. 지금 아마 영화관에 최근에 간 기억이 없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지금 힘든 상황 다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겪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경험을 말해봐라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경험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코로나 때문에 모르겠다 라고 핑계를 대기도 또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Well, I do love watching movies, but the thing is, I haven't gone to the movies since the COVID-19 outbreak. 자, 일단 해석 먼저 해볼게요. Well, 글쎄, I do love watching movies. 여기서의 do는 강조죠. 그러니까 나는 좋아하기는 해 라고 하면서 강조한 거고요. 하지만 the thing is, 자, the thing is는 문제 상황 제시죠. 문제 상황을 이야기할 때 앞에 the thing is를 붙이시면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I haven't gone. 현재 완료 부정형이에요. 뭐뭐 해오지 않았어. 나는 영화관에 가오지 못했어. since 뭐 이후로 COVID-19 outbreak. 코로나 발발 이후에 코로나 발생 이후에 영화 보러 가지를 못했어.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경험을 물어보는 최근 경험을 물어보는 어떤 질문에 있어서 코로나의 핑계를 대게 되면 한 2년간 못했다라는 1년에서 1년 반 혹은 2년간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즉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핑계로 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갈게요. So, I don't remember what happened and what I did before and after the last movie I saw in a theater. 그래서 so 이런 거 나와야 돼요. 그래야 문장이 자연스러워요. 나는 기억나지 않아. What happened? 어떤 일이 있었는지. What I did?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Before and after. 전후에. The last movie. 마지막 영화 전후에 내가 영화관에서 봤던. 자, 그 다음 문장. I'm afraid I can't answer this question properly. 이건 통째로 외우세요. 자, I am afraid는 나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이라고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properly, 적절하게 답변하지 못할 것 같아. 이 문장 통째로 외우시고요. 그 다음 문장. Also, 또한 in the background survey, the option I chose didn't say going to the movies, but just love watching movies. 또한 background survey에서 the option, 그 선택지, 내가 고른 선택지는 didn't say, 여기서의 say는 말하다 아니고 어떤 것의 내용을 말할 때 say라고 써요. 그래서 say 하지 않았어. 표현하지 않았어. Going to the movies, 영화관에 간다고 표현하지 않았어. But, 자, 여기 not 나오고요. but 나왔어요. not A, but B죠. A가 아니라 B라는 뜻입니다. 나는 영화관에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했어가 돼요. 그 옵션이. 자, 여기까지 어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특히 경험 질문을 받았을 때 코로나의 핑계를 대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답변이고요. 그리고 또한 뭐가 나왔어요? 백그라운드 서베이의 내용이 이 질문과 조금 다른 것 같아. 나는 그런 걸 의도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몇 개의 단어들만 바꾸면 여러분이 완벽하게 응용하실 수 있는 좋은 패턴들이 많습니다. 그대로 훔쳐가세요.
자, 그런데 조금 연결을 해볼 거예요. 앞에서 나는 관련 경험이 기억나지 않아 라고 말했지만 어쨌든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좀 채워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답변은 아닌 이야기를 조금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계속 갈게요. Anyway, if you ask me, I usually browse some YouTubers before choosing a movie to watch when I feel like a movie. Anyway, if you ask me. 자, 여기 anyway, if you ask me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내가 관련 이야기는 할게 라고 말할 때 시작하는 부분에 쓰시면 되고요. 나는 보통 browse, 인터넷 서칭을 하는 것을 browse 한다라고 하죠. Some YouTubers, 나는 어떤 유튜버들을 좀 찾아. Before ing, 뭐뭐 하기 전에. 영화 고르기 전에 볼 만한 영화를 When I feel like a movie. 자, feel like는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은 기분이 들다죠. 영화 보고 싶은 기분이 들 때. 그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Some movie YouTubers recommend underestimated movies and they save me troubles of browsing the internet. 어떤 영화 유튜버들은 추천해 underestimated 저평가된 영화를 underestimated 이 단어 보고 아, 나 저 단어 알아 라고 하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 단어를 보고 아는 것과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달라요. 이 표현을 여러분이 실전 상황에서 쓰실 수 있으려면 최대한 많이 입 밖으로 이 단어를 뱉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작성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해보세요. 저평가된 영화를 그리고 자, save 사람 trouble of ing 하면 이 사람이 ing 하는 수고를 덜어주다 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그 인터넷 검색을 하는 수고를 덜어줘 라는 뜻이죠. 지금 모두 현재 시제를 썼어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질문은 과거 상황을 물어봤지만 나는 과거 경험이 기억이 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재 상황으로 넘어온 거예요. 마지막 문장 읽겠습니다. And after watching a movie, I sometimes watch review YouTubers which give me food for thought about the movie. 그리고 영화를 본 후에 나는 때때로 리뷰 유튜버들을 봐. which, 자, 유튜버들을 꾸며주죠. 그것이 주거든 나에게 food for thought. 나에게 뭘 줘요? 생각할 만한 양식을 줘요. 자, give 사람 food for thought. 이 표현도 우리 어휘집, 본 강의의 어휘집에 나오는 표현이죠.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여러분 키 익스프레션 점수 올라갈 수밖에 없죠. About the movie, 영화에 관하여. 자, 요렇게 영화에 대한 경험 문제 답변해봤는데요.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이제 핑계 삼아서 답변을 조금 우회하는 방법, 그리고 어려운 질문을 피해가는 방법 배워봤어요. 자, 다음은 13번 문제, 기술 주제의 경험. 다음은 13번 문제, 다음은 13번 문제, 기술 주제의 경험 유형이었죠. 굉장히 긴 문제가 나와서 당신이 어떤 technology device.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기술 주제의 경험 유형인데요. 굉장히 긴 문제였어요.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기술을 가진 물건을 샀는데 그것이 원하는 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경험을 묻고 있죠. 예시 답안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Wow, this is a tough and very specific question. Wow. 와우라고 하면서 어떤 놀라움을 표시할 거예요. 오픽 시험은 연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의 이제 감정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연기력이 올라갑니다. 그냥 와우 이러면 진짜 이상하게 들려요. 와우. 이게 좀 감정을 담으셔야지 와우가 와우같이 들리지 뭔가 그냥 와우라는 소리를 내시잖아요. 그럼 진짜 그거는 너무 어색하게 들려요. 다 같이 와우. 좋아요. This is a tough. 어렵고 very specific, 매우 구체적인 질문이다. specific, 이 단어 외워두세요. 발음해 볼게요. specific, 좋아요. 그 다음 문장. Well, I can't think of any experience that I bought on unnecessary high-tech products. Well, 글쎄. 나는 떠오르지 않아 어떤 경험을. 자, 이것도 통째로 외울게요. 파란색은 통째로 외우시면 돼요. 자, think 다음에 of가 나오면 떠올리다예요. 떠올리다.
나는 어떤 경험도 떠올리지 않아. that 다음에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을 했던 경험이 떠오르지 않아. 이 문장을 그냥 질문에 나왔었던 그 문장 그대로 가져오셔도 되고요. 내가 구매했던 unnecessary high-tech products, 불필요한 high-tech product, 이제 고도 기술을 가진 상품을 샀던 경험은 기억나지 않아. because, 왜냐하면 하고 한 템포 쉬어요. because, 왜냐하면 you know, 이런 거는 이제 filler 표현으로 자연스러움을 넣기 위해서 들어갔고요. 쭉 읽어볼게요. Most of tech products are pretty costly that I tend to take enough time before making a purchase. 대부분의 high-tech product는 pretty costly, 꽤 비싸. 여러분, expensive만 쓰지 마시고 다양한 어휘를 쓰세요. 오픽 시험은 여러분의 어휘력을 뽐내는 곳이에요. costly. that. 그래서 that은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I tend to. 자, tend t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냥 나는 무엇을 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는 무엇하는 경향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부드럽죠. 요런 softener, 부드럽게 하는 표현들 많이 써주시고요. take time, 시간을 갖다. 근데 어떤 시간?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을 가져. before ing 계속 나오죠. 이런 거 잘 활용해 주세요. 만들기 전에, 구매를 만들기 전에, 즉 구매하기 전에 어떤 이제 전개가 되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읽어볼게요. Oh, come to think of it, my laptop didn't work as it was supposed to when I first got it delivered. 자, 이 앞까지는요,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얼버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안 나서 얼버무리는 것도 스킬이에요. 근데 그게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걸 연습을 안 하고 들어가신단 말이죠. 오픽 시험은 점점점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얼버무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표현들도 반드시 암기를 해가셔야 돼요. 이런 표현은 진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체화를 해서 가셔야지 여러분께서 당황스러운 상황에 아이디어 떠올리느라고 이제 시간을 그냥 허송으로 보내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because 문장을 제외하고 이 첫 문장, 두 문장, 그리고 이 뒤에 어떤 문장을 추가해야 한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연습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꼭 통째로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Oh, 그러고 보니까 come to think of it. 이거는 생각해 보니까예요. 여러분이 아이디어가 떠오르셨어요. 그러면은 come to think of it 이렇게 쓰시면 돼요. 생각해 보니까 my laptop, 나의 랩탑, 노트북이 didn't work. work는 작동하다라는 뜻이죠. as it was supposed to. 이것도 통째로 외울게요. 원래 그래야 하는 것처럼 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원래 그래야 하는 것처럼. When I first got it delivered. 오픽 시험에 어떤 배송을 받다라는 표현을 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도 그대로 외우세요. get 혹은 과거형 got 하고 상품 delivered, 상품을 배송받다라는 뜻이에요. 자, 계속 이어갑니다. 첫 번째 문장 읽을게요. I got the whole features upgraded, but the capacity wasn't large enough and the battery wasn't charged full. 나는 get the whole features upgraded. 자, 앞에서 get it delivered 배웠죠? 똑같은 형태예요. 요거는 살짝 설명할게요. delivered. 자, get이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PP 형태가 나오면 이 명사가 PP 되도록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 명사, 즉 그 상품이 배송되도록 만든 거고요. 그 전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게 만든 거예요. 그 기능을 내가 직접 업그레이드 한 게 아니죠, 여러분. 나는 엔지니어가 아니거든요. 나는 누군가를 시켜서 그게 업그레이드 되게 만든 거예요. 이 배송도 마찬가지로 내가 배송을 한 게 아니에요. 배송하시는 분께서 배송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남이 그렇게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럴 때 get 목적어 PP 형태를 씁니다. 목적어가 PP 되게 만들다예요. But 그러나 the capacity 용량은 large enough 충분히 크지 않았고 battery는 be charged 충전되다 full 완전히 충전되지 않았어. 그 다음 문장 So
I had to visit the flagship store in person. 그래서 나는 해야 했어. 방문해야 했어. flagship store에 방문해야 했어. in person. flagship store는 이제 보통 번화가에 있는 그 브랜드를 가장 대표하는 스토어를 flagship store이라고 하죠. in person은 직접이란 뜻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문장. It was a huge bother to me since I was having a lot on my plate at the time. 자, it was a huge bother to me. 이것도 통째로 외우세요. 그것은, 그 행위는 나에게 굉장히 큰 귀찮음이었어. 즉, 나는 귀찮았어 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since, 뭐뭐 때문에, BING, 뭐뭐 하는 중이었다. 과거 상황을 묘사하는 거고요. have a lot on, 여기 소유격 plate라고 하면 할 일이 많다예요. 여러분, busy라는 단어로 간단하게 쓰실 수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오픽 시험은 여러분의 어휘력을 뽐내면 뽐낼수록 점수가 올라간다라고 했죠. I was having a lot on my plate at the time. 그 당시에. 계속 갑니다. But you know what? Explaining the malfunctions I was going through, it worked properly in front of the engineer. 좋아요. But 그러나, you know what? 들어봐. 그거 알아? Explaining. 자, 이거는 우리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뭐뭐 하면서라고 이제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이런 문장 구조 알고 싶으시면 6월 말 7월에 좀 런칭이 되는 문장력 키우기 수업이 있어요. 그런 데 가시면 이제 이런 좀 복잡한 문장 구조 만드시는 법 배우실 수 있고요. 설명하면서 the malfunction, 이거는 기능 오류예요. 이 단어도 좀 외워가세요. 기술 문제가 나왔을 때 malfunction이라는 단어는 꼭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기능 오류를 설명하면서 I was going through, 내가 겪고 있던이에요. 자, go through는 겪다인데 보통은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이 쓰고요. It, 그 노트북이 worked properly, 적절하게 작동했어. In front of the engineer, 엔지니어 앞에서. 계속 갑니다. How crazy, right? 오픽 시험은 연기력이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감정 드러내셔야 돼요. How crazy, right? 한 번 더. How crazy, right? 좋아요. 마지막. Anyway, I didn't have the same problem with the laptop afterwards. 어쨌든 마무리할 때 오픽 시험에서 여러분이 많이 겪으시는 문제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횡설수설하게 되는 거예요. Anyway 라고 말씀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I didn't have the same problems. 같은 문제를 겪진 않았어. 그 랩탑에 수단을 나타내는 with, afterward. 저는 afterward도 통째로 그대로 많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 라는 거예요. 그냥 after만 쓰시게 되면 그 뒤에 반드시 뭐 명사든지 문장이든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명사 이후에인데 그냥 이 순간 이후에 라고 전반적인 그 이후를 다 말하고 싶으시면 afterward를 문장 맨 끝에 붙이시거나 문 앞에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망의 15번입니다. 그룹이 부르는 두 개의 노래를 골라서 그 둘을 비교하세요 라는 질문이었죠. 생각 안 나신다면 이 질문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답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조금 적절한 답변, 진짜 쓸 수 있는 답변.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또 마주하셨을 때 도망치기 위한, 적절하게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완벽한 스크립트 이렇게 드릴 거예요. 일단 정확한 답변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Well, this is a very tricky question. 와, 이건 정말 tricky, 까다로운 문제네요. 그 다음 문장. Would you give me a minute to think about this? Would you give me, 나에게 줄래요? 1분만 줄래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자, a minute, 1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1분 다 쓰시면 안 돼요. 오픽 시험은. 잠깐만 시간 줄래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두 문장 통째로 외우실게요. 그 다음 문장. Alright. The two group songs coming up in my mind are musicals and choir. Alright, 좋았어 하고 시작하는 거죠. Coming up one's mind는 마음에 떠오르다예요. 떠오르는, 얘는 뭐뭐하는 이란 뜻을 갖죠. ing. 떠오르는 두 개의 그룹 음악은 뮤지컬과 choir, 성가대야. 그 다음 문장. Firstly, musicals consist of dance, solo, and many of group songs.
Firstly, 첫째로 이 firstly 같은 표현은 discordant markers, 담화 표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의 답변이 훨씬 더 정돈되어 보이기에 가장 좋아요. 마찬가지로 담화 표지도 저희 이제 문장력 키우기 수업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좀 배울 거예요. 뮤지컬은 consist of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러분 have만 쓰지 마시고 이런 구체적인 표현도 많이 써주세요. 댄스와 솔로와 많은 그룹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다음 문장. Most of audience are people who visit a theater to enjoy the performance. 대부분의 관객은, 여러분 관객, audience는 그 자체로 복수로 쓸 수 있어요. s 안 붙이고 are 비동사 복수 씁니다. people,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visit a theater, 극장을 방문한 사람들. to enjoy, 즐기기 위해서. the performance, 공연을. 그 다음 문장. On the other hand, choir songs are something very different. 반면에, 자, 비교하는 문제에서 반드시 나와야 돼요. 반면에 choir 음악은, 성가대 음악은 are something very different. 뭔가 되게 다른 거야. 자, 그 다음 문장. I'm not very religious, but I've seen choirs singing to praise God. 자, I'm not very religious는 나는 종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종교적이지 않아. 즉, 종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I am religious 쓰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not very 쓰시면 되겠죠. 하지만 I've seen 현재 완료형 뭐뭐한 경험이 있어. choir, 성가대가 노래하는 것. 자, see 목적어 ing,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보다 성가대가 노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 to praise God,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다음 문장. Also, audience don't come to enjoy the performance, but for the purpose of worship. 그 청중은 don't come to enjoy, 오지 않아, 즐기기 위해서 그 공연을. but for 뭐를 위해서? the purpose of worship. 이제 worship이라는 게 찬양이죠. 찬양의 목적을 가지고 for the purpose of 명사, 명사의 목적으로 라는 뜻으로 외워주세요. 그 다음 문장. Musical songs are mostly lively and powerful, but choir songs are sacred. 뮤지컬 음악은 되게 lively, 생동감이 넘치고 powerful, 힘이 넘쳐. 하지만 choir songs, 성가대 음악은 sacred, 되게 신성해. 읽어볼게요. sacred. 좋습니다. 마무리할게요. So, to sum up, these two songs have different purposes and styles. To sum up, 이거는 마무리하자면 이란 뜻이에요. 마무리하자면 이 두 노래들은 매우 다른 목적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 라고 하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이제 잘 짜여져 있는데요. 사실 실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이 질문은 한국어로 물어봐도 답변이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이 오픽 시험 15번에 등장을 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급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면 저는 요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필수 패턴 반드시 외워가세요. 읽어볼게요. This is a very complicated question. 이것은 매우 복잡한 질문이네. 앞에 있었던 tricky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갈게요. Would you give me a minute to think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봐도 될까? 라고 하고 잠깐 생각하는 척 하세요. 그리고 Well, to be honest, I have never given this much thought.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give something thought 하면은 생각을 하다예요. 즉,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생각을 준 적이 없어. 생각을 한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I have never thought about it 이라고 말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표현들을 활용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뽐낼 수는 있고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일석이조죠. 반드시 달달달달 외워가세요. 막 I have never 이렇게 말하시면 땡이에요. I have never given this much thought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가셔야 돼요. 이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계속 갑니다. I literally have no idea what kinds of group songs are there. 자, I literally 같은 표현에 좀 강세를 넣어주셔야 돼요. I literally have no idea.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몰라. What kinds of group songs are there?
어떤 종류의 그룹 음악이 있는지 나는 몰라. 이 뒷부분은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 바꾸셔야 되겠죠? 그 다음 가겠습니다. My mind has gone blank as soon as I was given this question. 자, my mind has gone blank. 이거는 멘붕이에요. 멘붕. 머릿속이 하얘졌어.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내가 be given, 받자마자 이 질문을. So, if you don't mind, can I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그래서 if you don't mind, 당신이 뭔가 불편하지 않다면, 싫지 않다면 can I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move on to는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라고 마무리했어요. 혹시 만약에 이 스크립트를 말하는 것이 15번 마지막 질문이라면 다음 질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대체하시면 됩니다. As it seems the last question, if you don't mind, can we close up the interview here? 자, as it seems, 뭐뭐 했기 때문에 it seems, 뭐뭐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질문처럼 보이는데 싫지 않으시다면 close up, 마무리 지어도 될까요? 인터뷰를 here, 여기서, 즉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이 문장으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오픽션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워지는 방향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을 만한 경험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서베이에서 조금 더 확대하여서 있을 만한 경험을 가정하여 물어본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경험 문제가 점점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교 문항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징을 당신이 떠올려서 비교해보세요 라는 것이 출제된다는 점 이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하셔서 대비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배웠던 이 필수 패턴과 여러분이 코로나19를 이제 핑계 삼아서 경험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돌려가는 것 그런 방식들을 많이 익히셔서 실전에서 좋은 점수,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랄게요. 혹시 수업하시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듣고 싶었던 것이 있으시다면 코멘트를 남겨주시거나 제 강의를 들어오시면 여기에 이제 사용했던 표현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시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학습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